저는 지금 갤럭시 신제품이 공개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훨씬 더 네모네모 각진 느낌이 굉장히 잘 사는데요. 일단 커버 화면부터가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플립 6 전 색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약간 더 비비드해지면서 상큼상큼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드디어 들어갔어! 5천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플립 6에서 이번에 최초로 적용된 게 있습니다. 베이버 챔버가 들어갔는데요. AI 기능들도 추가가 됐는데요. 아래에 새롭게 추가된 번역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언어를 다 번역을 해줍니다. 그리고 싶은 공간에다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저는 검정 색깔 펜으로 고양이를 그렸는데 진짜 검정 고양이를 생성해 주더라고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신제품이 공개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폴드와 플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폴드 6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색상을 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핑크, 그리고 네이비, 실버,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나와 있고요. 처음 봤을 때 핑크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요. 확실히 지금까지의 폴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은 느낌? 저도 아마 이번에 쓰게 된다면 핑크를 써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번 모형으로도 보여드렸었는데 모형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네모네모 각진 느낌이 굉장히 잘 사는데요. 일단 제가 전작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폴드5도 가지고 왔어요. 옆에 놓고 보시면은 확실히 전작은 이 모서리 부분이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일단 커버 화면부터가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폴드5 때는 불균형한 느낌도 있고 바 타입 스마트폰보다는 보조적인 커버 디스플레이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딱 손에 잡았을 때 바 타입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화면 비율로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약간 테마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자판의 가로 너비도 좀 더 넓어져가지고 훨씬 더 화면을 넓게 쓸 수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커버 화면에서 타자치기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확실히 편한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측면 부분도 보시면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폴드5 때는 일단 유광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번엔 무광으로 변경이 되면서 약간 더 두께도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히는 1.3mm 정도가 줄었고요. 이게 눈에 보기에도 살짝 줄어드는 게 보이죠? 무게가 정확히 14g이 줄어들었고요. 그냥 확실히 둘 중엔 얘가 더 가볍다 요 정도 차이는 느낄 수 있고, 이 모서리 부분도 폴드5 때는 약간 더 동그스름했다면 이번엔 완전히 각진 형태로 바뀌었고요. 카메라도 약간 디자인이 변경이 됐는데요. 전작에서는 조금 더 작은 형태였다면 이번엔 카메라를 완전 더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고요. 안쪽도 화면을 한번 보면은 와, 확실히 딱 펼쳤을 때 네모난 그 비율이 가득 찬 게 딱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UDC도 저는 궁금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UDC는 거의 동일합니다. 네, 전작하고 바뀐 게 거의 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내부 이 베젤 부분도 좀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유광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이었다면 폴드6에서는 완전히 납작하고 매트한 재질로 바뀌었어요. 좀 닫았을 때 느낌도 약간 다르던데 전작에서부터 이렇게 닫았을 때 딱 붙는 형태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닫았을 때 이렇게 틈이 없이 닫히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이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은 확실히 이 까만 색깔, 아까 전에 화면 근처에 둘러져 있던 이 띠 부분이 아주 촘촘하게 사이를 메꾸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폴드5에서는 약간의 유격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조금 더 이 사이에 뭔가 먼지가 들어간다거나 어떤 뭐 모래알 이런 게 들어갈 가능성을 더 완전히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안에 힌지도 듀얼 레일 힌지로 들어가 있고요. 폴딩과 압력에 대한 내구성도 향상이 됐는데 이번에 이 내부 디스플레이도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 내부 디스플레이가 충격을 더 잘 흡수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이 유리가 기존에 UTG 하나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유리 아래쪽에 충격을 받아줄 수 있는 완충제 레이어가 하나가 더 들어가서 이제 2개의 레이어로 작동을 하고요. 요걸 이제 프로텍티브 레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주름도 더 줄이고 충격 흡수도 더 잘 되는 형태로 변경이 됐는데 유리 두께 자체도 조금 더 늘어나서 실제로 이 화면의 내구도도 더 올라갔고요. 저는 이제 주름이 얼마나 개선됐을지도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까지는 아닌데 약간 더 주름이 얕아진 거를 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만져봤을 때의 차이가 오히려 더 크더라고요.
아주 주름이 얕아진 느낌? 그래서 이번에 내구성도 올라가면서 주름도 더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완전 차이 보여요? 이게 폴드 6에서 확실히 주름 개선이 있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S24 시리즈 때와 마찬가지로 스피커 디자인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폴드 5 때는 이렇게 쫑쫑쫑쫑 구멍이 뚫려 있었다면 폴드 6에서는 일자 형태로 스피커가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위쪽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이비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이비는 이런 색상이고요. 좀 블루와 네이비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인데 힌지가 확실히 얇아졌네요. 두께가 얇아져서 그런지 슬림해진 느낌? 사실 좀 가장 대중적으로 쓸만한 컬러는 이 색상 아닐지. 근데 아무래도 케이스를 끼우고 쓰기에는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실버 그레이 같은 색상이 제품마다 다 쓰였더라고요. 워치에도 쓰이고 버즈에도 쓰이고 그래서 이런 색상으로 한 번에 그냥 쫙 맞추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폴드 6에서는 이제 베이퍼 챔버도 변경이 됐는데요. 폴드 5 때에 비해서 60%가 더 넓어졌대요. 그래서 사실 폴드로는 게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도 보시면은 S24 울트라 같은 바형 타입에서는 이렇게 가로로 넓게 보이잖아요. 기존에는 이 위아래로만 그냥 확대만 해놨던 느낌이라면 이제는 위아래 이런 인포메이션 같은 것도 더 최적화가 돼가지고 사실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더 위아래로 넓어진 화면으로 한 번에 이제 넓은 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화면 비율에 완벽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지원하는 게임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드 6의 성능은 폴드 5에 대비해서 NPU는 42%, CPU는 18%, GPU는 19%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베이퍼 챔버 일단 여기 이렇게 아예 까서 보여주셨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위아래에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정확히 폴드 5 때 비해서 60% 늘어난 비중이고요. S24 울트라에 비해서는 얼마나 넓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베이퍼 챔버 측면에서는 확실히 S24 울트라가 유리하다고 하고요. 폴드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퍼 챔버가 워낙 넓어졌다 보니까 발열면에서 좀 더 제어가 돼서 전체적인 배터리 사용 시간은 약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 폴드 5 때 아쉬웠던 점이 배터리다 보니까 얼마나 보완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한번 직접 써보면서 리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플립 6 전 색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4가지 색상 다 이번 플립 색상들이 뭔가 첫인상으로는 산리오 캐릭터 같지 않나요? 시나모롤, 폼폼프린 이런 거 생각나는데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뭔가 살짝 더 비비드해진 색상이거든요. 전작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전작까지는 뭔가 더 파스텔 톤이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더 비비드해지면서 상큼상큼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제 옆에 있는 옐로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한 레몬 색상 정도고요. 엄청 쨍한 노란색은 아니에요.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노란 색상 암호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예쁜데 이 배경화면까지 약간 노란색으로 톤을 맞춰줘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다 노란 색깔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접었을 때도 한번 볼게요. 오. 힌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란 색상의 암호 알루미늄으로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디자인적으로 바뀐 게 이 카메라 링 부분에도 도톰하게 레이어가 추가가 됐어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렇게 레이어가 들어간 게 오히려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작하고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새 거를 쓰는 느낌이 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아 보이는 실버 섀도우 색상이 있는데요. 얘가 사실 이렇게 그냥 평면상으로 보면 그레이 색상 같은데 이렇게 빛에 좀 반사를 시켜보면 제일 반사광이 많은 색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버 섀도우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나 싶은데 말 그대로 정말 실버처럼 반짝반짝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레이처럼 좀 차분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한번 접어볼게요. 접었을 때 이 힌지 부분 그리고 측면 부분에는 약간 다크한 실버 색상? 차가운 느낌이 드는 살짝 다크한 느낌의 그레이 실버 색상이고요. 좀 오묘한 색상이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부분에 동일하게 이렇게 레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누구나 쓰기 굉장히 좋아 보이는 색상이고요. 그 옆에 이제 사실 이 색상 보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민트 색상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민트색이 자칫하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삼성이 특이하게 민트를 잘 뽑아. 얘도 민트색인데 약간 파스텔 톤에서 살짝 더 채도가 들어간 색상이고요. 얘는 진짜 좀 더 MG한 느낌의 이런 표현 괜찮나요? 얘는 좀 더 뭔가 팝한 느낌의 민트 색상이고요. 옆에 측면도 그린 색상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덮었을 때 힌지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이고요. 카메라 부분도 동일한 색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의 좀 베스트 컬러.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블루 색상입니다. 블루인데 약간 하늘색. 그래서 지금 또 덥잖아요. 여름이잖아요. 뭔가 지금 딱
봤을 때 너무 시원해지는 그런 색상이고, 폴드 5 때의 아이스 블루랑 비슷해가지고 이거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약간 폴드 5의 아이스 블루는 조금 더 보라색이 섞인 느낌이라면 플립 6의 블루는 더 하늘색, 파란색에 가까운 색상이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측면부와 접었을 때 힌지 부분은 하늘 색상의 아머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는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작하고 비교했을 때 외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전작에서 사용하던 라벤더 색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렇게 펼쳐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접으면서 더 차이가 많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측면 부분과 힌지 부분이 유광에서 무광으로 바뀌면서 좀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펼쳐서 양옆에 두고 두께를 비교해 봤을 때는 플립 6에서 살짝 더 두꺼워진 듯한 느낌인데 아주 살짝 두꺼워진 정도라서 이렇게 보셔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두께에 있어서는 별로 큰 변화는 없었고요. 버튼들도 좀 보면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 겸 지문 인식 버튼, 그리고 볼륨 버튼, 그리고 이렇게 안테나 선들이랑 아래쪽 부분에 충전 단자, 그리고 스피커 마이크가 있는데요. 스피커가 변경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일자 스피커 디자인이 지난번 S24 시리즈 때도 들어갔었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번 폴드랑 플립 시리즈에도 변경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심 트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핀 꽂는 위치는 살짝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위쪽도 마이크 스피커 구멍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면 부분이 좀 변경이 됐는데요. 이 카메라 디자인이 바뀌었죠.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듯한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의 크기 자체는 변경이 없습니다. 내부 화면도 한번 볼게요. 이 겉면의 보호 부분은 전작 플립 5 때는 유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광으로 더 납작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좀 느낌이 달라진 게 이게 유광이랑 무광이어서가 아니라 실제로도 좀 더 납작한 형태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만져봤을 때 그립감도 많이 다른데요. 플립 5 때는 뭔가 이 모서리 부분이 약간 더 동글동글했던 느낌이라면 플립 6에서는 완전히 각진 형태거든요. 거의.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접었을 때가 보시면 더더욱 뭔가 납작한 형태로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덮어보니까 또 보이는 게 이 빈틈 같은 경우에는 플립 5 때 오면서 이 힌지 구조가 변경이 되면서 완전히 닫히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플립 6에서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닫히는 구조인데요. 보호되는 부분, 디스플레이 가장자리 부분이 조금 더 두꺼워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격도 더 완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폴드에서 보여드렸던 프로텍티브 레이어가 플립 6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구성도 튼튼해졌고, 실제로 제가 놀랐던 게 이렇게 주름을 비교했을 때 일단 눈에 보이는 주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엄청 차이가 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만졌을 때가 진짜 플립 5는 쑥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플립 6에서는 거의 아주 얕아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주름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걸 여러분도 그냥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플립 6에서 이번에 최초로 적용된 게 있습니다. 베이퍼 챔버가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플립 시리즈에는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발열 관리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죠. 개발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베이퍼 챔버의 크기나 위치는 이 위쪽에 거의 아주 넓게 자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플립 자체 기존의 설계 구조를 보시면 일단 카메라도 위쪽에 들어있죠. 그리고 AP 프로세서도 위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이퍼 챔버도 위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 면적에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배터리 용량도 4000mAh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면서 발열 관리도 되는데 배터리 용량 자체도 늘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배터리에서 확실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존 이제 플립 시리즈를 좋아하시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플립 6에서는 드디어 여러분 50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제 S24 시리즈급으로 올라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전작에는 12메가픽셀이었다면 이번에 50메가픽셀로 변경이 된 건데요. 이 카메라 앱을 열어가지고 보시면은 위쪽에 기존에 있던 12메가픽셀 설정도 있지만 한번 누르면 50메가픽셀로 더 고해상도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한번 찍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찍어볼게요. 12메가픽셀에서는 최대한 확대를 해도 이 정도고요. 50메가픽셀에서는 최대한 확대를 하면 더 가까이도 확대를 할 수가 있고 같은 크기로 봤을 때 좀 더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걸 제일 기대했거든요. 와, 드디어 들어갔어. 제가 진짜 맨날 아쉬워했던 게 인물 사진에서 줌이 안 되는 게 진짜 항상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플립 6에서는 인물 사진에 드디어 2배 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렇게 카메라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줌처럼 보이고요. 단계별로 뭐 1.5배, 1.6배 이렇게까지는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자동 줌 기능이 새롭게 탑재가 됐는데요. 앞에 있는 플립 6로 보여드릴 텐데 일단 빠르게 카메라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원 버튼을 2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단축키처럼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벌리면 플렉스 캠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벌리자마자 뭐가 보이냐면 이런 버튼이 보여요. 이 노란 색깔로 표시된 이 버튼이 자동 줌 기능 버튼이거든요. 이렇게 플렉스 캠을 세팅해 놓고 지금은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얼굴까지 보이게끔 줌 아웃을 해주고요. 앉고 나면 예쁘게 이제 프레이밍을 해줍니다. 이렇게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고를 수 있게 해줘요. 자, 이 상태에서 찰칵! AI 기능들도 추가가 됐는데요. 노트 어시스트에서는 PDF 오버레이 번역이라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PDF를 불러와서 AI 버튼을 누른 다음에 번역 버튼을 눌러보면 이 AI가 PDF를 분석해가지고 문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레이아웃 그대로 유지하면서 번역을 해줍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기존에는 텍스트만 번역을 했는데 이제는 이미지와 그래프 모두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외국어로 된 자료들도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원본으로 바로 바꿔줘서 원본과 번역을 비교하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로잉 어시스트에 스케치 변환이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원하는 사진에 그리고 싶은 공간에다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AI가 그림을 분석해서 이미지나 사진으로 생성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검정 색깔 펜으로 고양이를 그렸는데 진짜 검정 고양이를 생성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펜 색상도 설정을 하면 그 색깔에 맞춰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클 투 서치에 추가된 전체 화면 번역이라는 기능인데요. 번역하고 싶은 장면을 카메라로 비춘 다음에 화면 아래쪽 중앙 부분을 꾹 누르면 서클 투 서치가 켜지는데요. 이 화면에서 아래에 새롭게 추가된 번역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언어를 다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갔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된 간판들이 막 섞여 있을 때 한 번에 사진 찍어서 번역하는 기능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역 앱에는 듣기 모드가 새롭게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이제 통역 앱으로 들어가서 대화 모드와 듣기 모드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대화할 때의 통역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상대방이 말하는 거 혹은 강연 내용만 번역을 해서 듣고 싶다면 듣기 모드로 선택해 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것만 통역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듣기 모드를 체험을 해봤는데요. 엄청 정확하고 빠르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 듣기 모드 번역은 이번 버즈3와 버즈3 프로를 사용하면 버즈에서 인이어 통역 기능처럼 바로 번역된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꼭 직접 써보고 싶은데 써보고 어떤지 리뷰로 알려드릴게요. 또 인물 사진 스튜디오라는 기능도 체험해봤는데요. 사진에서 AI 버튼을 누르면 포토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되고 오른쪽 아래에 인물 사진 스튜디오라는 버튼을 눌러보면 코믹, 3D 캐릭터, 수채화, 스케치 4가지 모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3D 캐릭터로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요걸 선택하면 제 사진을 3D 캐릭터화 해주는 건데요. 4가지 이미지 중에서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저랑 닮았나요? 자, 지금까지 폴드6와 플립6 바뀐 점들 그리고 새로운 실물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자세한 후기는 제가 제품 직접 사용해보고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갤럭시 웨어러블 버즈랑 워치 그리고 갤럭시 링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편으로 넘어가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